에 놀러 갔을 때 거기서 친구가 죽었다는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죽은 친구가 바로 자기 이전에 현악사중주 1, 2번을 초연했던 현악사중주단의 바이올린 주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서 다른 곡이 아닌 현악사중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페르디난드 라우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중주를 초연했던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요. 그래서 이 곡의 세 번째 악장은 이 사람을 추모하기 위한 장송곡이 나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맨 첫 번째 악장입니다. 제1바이올린 아주 구슬픈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았었다면 지금 이 파트를 연주하고 있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피치카토, 마치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분위기 있는 곡이 첫 번째 악장에서 나오고요. 두 번째 악장은 재미있는 악장입니다. 장난치는 것 같아요. 짜짜짜라 짜짜짜 빰빰빰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연주합니다. 굉장히 신나는 그런 이 악장이 지나가면 세 번째 악장 장송곡입니다. 현악기들이 전부 다 야금기라는 거 끼고 있습니다. 소리가 볼륨이 좀 줄어들기도 하지만 맹맹하게 소리가 나요. 그러고 있을 때 퍼스트 바이올린 멜로디 처절한 음악이 나옵니다. 굉장히 비통해하는 그런 음악이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가면 피치카토가 시작됩니다. 손으로 줄을 뜯는 거죠. 내려갑니다. 첼로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첼로가 비올라에게 넘겨줍니다. 바이올린으로 옵니다. 제1바이올린 망치를 때리는 것 같아요. 이런 처절함이 3악장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지막 악장은 경쾌합니다. 신나게 이제 끝날 것 같아요. 뭔가 몰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화려하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갑자기 멈춥니다. 조용해져요. 힘이 빠집니다. 그 다음엔 맨 처음에 나왔던 눈물, 이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1악장 멜로디가 나오진 않고 그대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음악이 이렇게 조용하게 끝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수가 안 나온다는 거지요. 다시 빨라집니다. 굉장히 신나게 그렇게 마지막까지 끝나는 곡인데요. 이 곡에 좀 비밀이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악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마지막 악장에 화려하게 가다가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힘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피치카토가 나오죠.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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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그 다음 첼로서부터 어떠한 화음을 연주하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그 자기 친구의 이름을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페르디난드. 그 페르디난드라는 이름에서 음계로 쓰일 수 있는 알파벳 F-E-A-E, A-B. 그러니까 파미라레를 여기다 숨겨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파미라레가 여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건 화음 속에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할 길은 별로 없습니다. 악보를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묘하게 친구의 이름을 여기다 숨겨놨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이게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음악학자들이 좀 지어낸 얘기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차이콥스키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 생애에 있어서 진정으로 감동이 깃든 나라는 인간이 내면에서 우러나온 무언가를 악보로 옮겼다면 그것은 발레곡도 아니고 교향곡도 아닌 현악사중주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이 현악사중주에 애착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폰 메크 부인과 이 시기에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서로 계속 편지를 주고받고 있고요. 그때 나온 곡이 바로 백조의 호수입니다. 차이콥스키의 가장 유명한 음악, 발레 음악이죠.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 바로 이 부분. 원래 백조 요소는 여기 들으려고 듣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작곡가들은 참 고맙게도 이렇게 좋은 멜로디는 한 번 더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발레죠. 발레의 대명사입니다. 백조의 호수. 요즘 블랙스완이라는 영화도 나왔죠. 발레하면 백조의 호수예요. 이 발레 음악 원래는 조카들을 위해서 구상했던 작은 발레였습니다. 누가 시켜서 만든 음악이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조카들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쓴 곡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걸작이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음악, 이 발레 흥행 참패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발레가 백조의 호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또 뭐야? 러시아 사람들이 이랬대요. 우린 모차르트 같은 거 좋아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나중에는 성공하게 되지만요. 사람들이 너무 이걸 안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도 상처를 많이 받아서 다음 발레는 12년 후에나 나오게 됩니다. 그 발레가 바로 잠자는 숲속의 미녀입니다. 차이콥스키는 이런 슬픈 일을 겪은 다음에 다시는 작곡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펜을 꺾었습니다. 다시 붙여서 썼어요. 백조의 호수는 나중에 러시아의 발레를 최정상으로까지 끌고 올라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백조의 호수라는 발레가 없었다면 오늘날 러시아의 그 보이쇼이 발레단 같은 유명한 발레단도 없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폰 메크 부인이 본격적인 후원을 시작합니다. 돈을 엄청나게 줍니다. 1년에 6,000루블씩. 여러분,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걸작이 나옵니다. 교향곡 4번. 모두 6개의 교향곡이 있고요. 그 중에 4번째 교향곡입니다. 트럼펫 뒤에서 그 금관악기들이 운명의 나팔소리 시작합니다. 빠람빠람.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에서 한번 찍고 올라가요. 이때 트럼펫이 나옵니다. 빠라바밤 빰빰. 이게 운명의 나팔소리예요. 이런 부분이 끝나면 이제 오케스트라 현악기가 연주합니다. 나라다 나라다. 멋있는 멜로디 항상 한 번 더 합니다. 올라가요. 나라다. 연주자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멜로디가 끝나지 않았으면 안 끝납니다. 한 번 더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아직 멀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나중에 도달하는 곳은 맨 처음에 나왔던 운명의 나팔소리입니다. 이런 게 바로 차이콥스키입니다. 이런 웅장한 1악장이 끝나면 이제 2악장이 나옵니다. 오보에가 등장합니다. 현악기들 피치카토 하면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오보의 멜로디 모두 8분음표로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길이로 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그때 또 연주하시던 오보이스트가 예뻤어요. 우리 이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3악장이 되면 현악기들이 전부 다 활을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으로 줄을 튀기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튀겨요. 활이 필요가 없는 거죠. 내려놓고 있습니다. 커지면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움직였다가 그러다가 4장 시작되면 엄청나게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빠르게 연주합니다. 멈춰요. 다시 갑니다. 이러다가 이제 군대가 몰려옵니다. 뒤에서 난리가 납니다. 모든 금관악기들 다 동원됩니다. 다 악기도 할 거 없이 우리는 손가락도 보이지도 않고 난리가 납니다. 지휘자 이미 머리 헝 터져 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4악장 거의 마지막에 가서 나오는 멜로디 역시 운명의 나팔소리입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멜로디죠. 그리고 끝날 때는 또 얼마나 멋있게 끝나는지 이제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짠짠짠 짠짠짠. 우리도 아주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요. 이미 보는 사람들은 이제 박수칠 타이밍이 오고 있다. 떨고 있습니다. 정말로 흥분 상태죠. 심장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능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